직장을 벗어나 휴가지에서 여가를 즐기며 업무를 하는 워케이션이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충남 지자체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참가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학교 32곳을 표본 대상으로 정해 빈대 서식 여부 정밀 조사에 나섭니다. 빈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공간의 사용을 중지하고 전체 시설에 대한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이용원과 미용실을 돌며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업주가 일에 집중하는 사이 서랍을 뒤지는 수법 등으로 현금 2,500만 원을 훔쳤습니다. 점포가 밀집한 전통시장에서 난방기구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번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워케이션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가 가능한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벗어나 휴가지에서 여가를 즐기며 업무를 하는 근무 형태인데요. 부산과 강원 등 여러 지자체에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 지역에서도 워케이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구 인근에 위치한 대형 카페. 갈대로 꾸며진 넓은 마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카페 안에는 더 많은 사람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 기획한 워케이션 프로그램의 모습입니다. 참가자들은 2박 3일간 숙박비를 지원받으며 카페 등에서 일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직장을 떠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이제 대나무 숲을 산책한다거나 아니면 강가를 걸어간다거나 그런 매력이 있어서 훨씬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워케이션을 하는 지자체들은 생활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관광지는 주로 주말과 휴가철에만 관광객들이 방문하는데 워케이션 참가자들은 주중에도 지역에 머물며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충남도에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440여 명이 참가했고 1인당 평균 45만 7천 원을 소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워케이션을 통해서 주중 비수기에 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을 상생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재택근무를 취소하거나 하지 않는 기업이 많은 상황. 이에 따라 경직된 기업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에 연고가 있는 대기업 등에 워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워케이션 사업이 활성화되려고 하면은 기업과 지자체 간의 협력 모델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각 지역의 대표 관광지를 중심으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충남 지자체들. 워케이션이 생활인구 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교육청이 표본 학교 32곳을 대상으로 빈대 서식 여부를 정밀 조사합니다. 충남교육청은 오는 27일까지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교실과 기숙사, 통학 차량 내 빈대 서식 여부를 검사할 계획입니다. 학교에서 빈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전체 시설에 대한 방역 작업이 이뤄집니다. 전국 이용원과 미용실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공주경찰서는 지난 9월부터 석 달간 충남을 비롯한 전국의 이용원과 미용실에서 37차례에 걸쳐 현금 2,500만 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로 2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업주가 일에 집중하는 사이 가게의 서랍을 뒤지거나 다른 손님이 벗어둔 옷에서 지갑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현금을 취급하는 이용원과 미용실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겨울철 전통시장은 화재 위험에 취약한 곳입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점포 사이로 전깃줄이 얽혀 있고 천막 등 불쏘시개가 될 만한 물건들이 널려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 쌀쌀한 날씨에 난방기구 사용도 늘고 있어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의 한 전통시장. 상인들이 전기난로에 의지해 장사에 나섭니다.
여러 개의 난로를 동시에 사용하는 곳도 눈에 띕니다. 추워진 날씨에 난방기구 사용이 크게 늘면서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는 모두 284건, 한 해 평균 57건 정도로 그중 40% 이상이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등으로 발생했습니다. 화재의 취약한 구조도 문제입니다. 점포들이 밀집된 데다 길이 좁은 전통시장의 특성상 화재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낡은 건물에 전선들이 뒤엉켜 있고 점포 사이 가림막 역할을 하는 천박이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규모를 갖춘 시장은 화재에 대비해 소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만 소규모 시장은 사실상 무방비입니다. 조그만 시장은 이런 거 설치하는데 좀 미비하니까 이 모든 터전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 한 해에 두 해 장사인 게 아니고 나 같으면 30년인데 이게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소방당국은 그동안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규제 등을 강화했지만 화재 위험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많은 탓에 새 안전기준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화재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후화된 전기 설비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확인 및 교체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시에는 이 소방차가 잘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에 물건 같은 거를 적재하지 마시기를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으로 인한 평균 피해액은 일반 화재의 16배에 달하는 2억 7천만 원. 한 번 났다 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대비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진시가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을 24시간 확대해 운영합니다. 당진시 교통과 이이슬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시 교통과 이이슬 주무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장애인 콜택시 특별교통수단이 24시간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당진시는 지난 11월 시범 운행을 거쳐서 12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야간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교통약자는 365일 24시간 공백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건데요. 평일 야간 운행은 17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고 공휴일 등 휴일은 17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운행을 합니다. 야간 운행은 차량 한 대가 전담할 예정이고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운행 지역은 당진시 관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이 필요하다고 하죠. 어떤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휠체어 및 비휠체어 장애인, 보행이 어려운 노인, 일시적 교통약자 등입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당진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방문하셔가지고 이용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심사 후에 등록이 완료되면 충청남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즉시 배차 또는 예약 배차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용요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용 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관내 기본 요금은 2km까지는 1,400원, 그리고 최대 이용 요금은 3,200원, 관내 요금은 키로당 260원의 요금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관내 경우에는 병원 도착 후 대기 요금이 1시간당 4,000원씩 별도로 적용이 됩니다. 야간 운행을 시작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많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당진시가 교통약자분들이 더욱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진시 교통과 이이슬 주무관이었습니다. 충남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 심의가 5일 도의회 상임위에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학부모 단체가 폐지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충남 학부모연합은 4일 성명서에서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학생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지방의원들의 행태에 반대하고 이를 거부한다며
학생 인권과 인권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을 충남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 의원들이 발의한 폐지안이 5일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학생 인권조례 존폐 여부는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현지 시간 3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기후변화 세계도시연맹 총회에서 탄소 중립이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맹 아태지역 공동의장인 김 지사는 대한민국 석탄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한 충남이 산업구조 재편에 나서 수소에너지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탄소 중립의 우려를 나타내지만 에너지 전환이 경제적으로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등에 참석한 김 지사는 이날을 끝으로 두바이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서산시의회가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서산시의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경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3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충남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서산에서 대기 오염물질 등으로 연평균 약 1조 400억 원의 직접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공익직불금이 삭감된 예산지역 농민이 67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예산사무소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5,600여 명 중 67명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직불금을 삭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직불금은 작물이 경작되는 농경지로만 신청할 수 있고 농지 기능과 형상 유지, 농산물 잔류농약 기준 등을 준수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진시의회가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2021년 농지법 개정으로 투기 근절 효과는 있었지만 농지거래가 크게 위축돼 농민들의 자산 가치 하락과 지자체의 재정 수입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령화로 인해 농지 매물 증가가 전망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거래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주정차 계도와 방범 순찰에 나섭니다. 4일 열린 시연회에서 자율주행차는 내포신도시 주정차 밀집 구간을 다니며 계도 활동을 펼쳤는데요. 자율주행차에는 안전요원 1명이 탑승해 정해진 노선을 돌게 되며 내년 5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계도와 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옛 토지 대장을 한글로 변환해 전산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7개 시군이 사업을 마쳤고 올해 안에 3개 시군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내년 5개 시군을 마지막으로 모든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요. 한편 충남도는 한자와 일본식 표기로 작성된 옛 토지 대장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반복되자 지난 2021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비위 혐의로 감사를 받던 당진시청 A국장이 충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통해 A국장의 직권남용과 강요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앞서 위원회는 A국장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지역 기업체 등의 후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공익감사 청구서를 받아 지난 9월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A국장에 대한 처분은 충남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충남 지역 유물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일본에서 열립니다. 충남도는 우호 교류협정 10주년을 맞은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충남 지역의 역사와 문화 관련 중요 유물을 선보이는 특별전을 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연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와 시즈오카는 백제 시대부터 이어진 인연을 계기로 다양한 문화 교류에 나서고 있습니다.